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호재는 트럼프였고요. 일부 국가는 이제 상호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에 미국 증시가 모처럼 상승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라는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매크로 인사이트 오늘은요, 정다운 LS증권 투자전략팀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가 그동안 조정을 받는 와중에 우리 시장은 비교적 좀 양호한 흐름을 이어왔다고 평가가 나오고 일단 우리 시장 전망부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해주실까요? 네, 저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박스권의 상단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의 상단을 찾아간다, 두 가지가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박스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단을 찾아간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쉽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가속화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을 찾아간다라는 관점에서는 리스크 요인들이 완화되어 가면서 원달러 환율의 안정, 그리고 그에 따른 외국인 수급 유입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단을 찾아갈 것이다. 상단을 그러면 최대한 몇 포인트까지 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2,900포인트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로 보자면 PBR 0.9배 수준에서 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상승할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을 텐데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 시장 자체로만 놓고 봤을 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저렴한 업종들이 많다라는 아직도 것입니다. 싸다. 네. 오늘 자동차 업종이 강하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에서 대형주를 차지하는 대표 업종이 자동차인데 이 대표 업종들, 현대차가 오늘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봐야 PER 5배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라든지 아니면 모비스, 글로비스 이런 관련 업종들이 여전히 저렴한 영역에 있다라는 게 저는 한국 시장의 내부적인 안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 역시도 최근에는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박스권 내에 있다라는 부분, 하단에 머물러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완화를 좀 기대해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현대차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안도 요인이 좀 됐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 국내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 역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정화되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내부적인 내수가 또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추경에 대한 부분들도 빠르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점, 지금 재정 정책이 있는 곳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추경 논의가 지속이 되고 있고 추경이 단행이 된다면, 통과가 된다면 코스피 상승에 좀 힘을 실어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내수를 부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업종 중에 직접적으로 좋아질 게 뭐가 있을까? 사실 잘 떠오르기가 힘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말씀하셨던 대로 재정 정책에 따라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때문에 성장이 단기적으로는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더불어서 반대편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독일과 같은 국가는 재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끌어올려졌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비슷한 그림을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업종 단에서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것들이 좀 드물다라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만 되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의 수급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자금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50일 만에 환율이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여전히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31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시장에 뭐 긍정적일 것이다 아니면 다소 좀 보수적일 것이다 여러 가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공매도 재개만으로 과거에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네.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힌트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은 공매도가 재개될 때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좀 더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라고 한다면은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 조금은 완화적인 경로로 가준다라고 한다면은 롱숏 플레이어 기반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자금을 유입을 할 텐데 그때 롱숏 플레이어들은 롱바이어스 그러니까 롱 비중이 숏 비중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 말은 결국 순유입되는 자금 규모로만 친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가 순유입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이미 뭐 주식의 선물 매도가 공매도를 대신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뭐 분석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은 맞습니다. 네, 최근에 수급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주식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 선물에 대해서 순매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에 따라서 이 거래를 받아주는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식 선물을 매수하는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선물에 대해서 순매도 공매도를 대신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가져간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맞는 설명입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공매도 재개라는 부분이 이번에는 전 종목으로 확대돼서 재개가 된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있고요. 더불어서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주식 선물로만 하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현물에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아무래도 영향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시장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우려 섞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로봇주도 잘 갔고 며칠 사이에 반도체랑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기존의 주도주의 하락을 좀 전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하락했던 종목들이 좀 더 나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저는 뭐 얼마 전에 자료를 쓰면서도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건설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이게 좀 넓은 얘기, 조금은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올해 연초부터 시작된 비미국 중심의 강세가 사실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핵심 지표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어떤 얘기냐면은 미국으로 자금이 너무나 쏠려 있는데 미국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다른 투자 수익처를 찾아서 이동을 함에 따라서 나타난 게 비미국의 강세이고 이 비미국의 강세에서 쩔어 있던 것들, 상대적으로 못 올라 있던 중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성장 기대감을 끌어올려 주면서 밸류에 대한 부분이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라는 부분 역시도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환기를 시켜줄 수 있다. 왜? 밸류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공매도가 주로 나타나는 종목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살펴보면은 비싼 종목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쌓이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주도주 업종에 있는 것들보다는 다른 쪽에 약간은 무게추가 있지 않나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 부장님 리포트를 보면 또 공매도 재개 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개인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을 꼽으셨던데 앞서 뭐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확대된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때 비싸고 많이 오른 걸 중심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종목들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개인 수급이 많이 몰리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주도 종목과는 약간 밸류 갭이 벌어져 있는 것,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 내지는 조금은 더 하락한 것들 이런 것들에 쏠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과 맞추어서 외국인 수급 역시도 공매도 기관과는 다르게 공매도가 금지가 해제되고 재개됐을 때에는 조금은 더 약간 싸져 있는 종목들에 쏠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재개를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밸류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 관점에서 개인 수급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보면 우리 시장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시장이 워낙 잘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부진 요인으로 기업 영업이익 하락을 많은 분들이 꼽으셨는데 여전히 올해 또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상승에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네. 바로 이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박스권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고요. 만약에 실적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의 이익 컨센서스 레벨을 보면은 2025년도에 순이익 기준으로 20%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관세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익 컨센서스 역시도 제대로 된 수치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주가의 상단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컨센서스가 낮아지다 보면 또 언젠가는 올라가겠고 이익 추정치 측면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뭐 종목이나 섹터는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이익 컨센서스가 좋아지는 업종을 바라보면은 네. 이제 반도체 쪽 아무래도 디램이라든지 네. 낸드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업종들이 좀 이익 컨센서스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마트라든지 이런 유통주들이 좀 컨센서스 개선되는 모습 그리고 2차 전지 역시도 비슷한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익 컨센서스가 당장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이 좀 있는데 그런 업종들로는 제가 제시를 드리는 쪽은 운송 쪽입니다. 운송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이 비용으로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업종이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더불어서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마찬가지의 그림을 가져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네. 비용이 낮아지고 이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조금은 기대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트장님의 리포트를 보면 지금 시장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섹터로 방산이랑 건설, 자동차를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자동차랑 건설을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좀 추가 상승 룸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실 텐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잘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방산이 너무 잘 갔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저희는 주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주도 업종에서도 모두 다 비우고 가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코스피 지수라는 부분을 맞춰서 여기에서 일정 부분의 추가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관점에서 방산 섹터 쪽이 제일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나 성장에 대한 여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방산이 제일 낫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뜻 얘기를 드렸지만 유럽의 재무장 계획이라든지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 개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방비를 지출을 하기 위해서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쓸 때 재정에 대한 한도를 예외로 시키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시장이 좀 커나간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간밤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대미 투자 발표를 하고 트럼프도 이제 관세 유화적인 좀 발언을 했고 현대차 흐름이 오늘 장에서 좀 긍정적인데 이 얼마 전 그러니까 파트장님께서는 이미 뭐 자동차 섹터가 좀 앞으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로 꼽아주셨고 이 관세 우려 이런 것들이 이미 선반영돼 있었다라고 보신 겁니까? 네, 저는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기아를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기아가 3월 19일이 배당 기준일이었습니다. 기말 배당에 대한 기준일이었는데 그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아의 배당 수익률이 기말 배당만 하더라도 7%에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이 수치를 과연 며칠만 거래를 하더라도 7%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큰 리스크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오늘 장 보면은 조금 밀리는 듯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네. 있어요. 네. 이게 여전히 전방에 대한 부분, 결국 미국에서 이러한 자동차가 잘 팔릴 것이냐,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을 했을 때 현대기아차가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넘어서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은 저희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나아진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자동차 업종의 업사이드가 더 열리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의 추가 상승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사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도 또 홍콩 쪽도 시세가 좋았습니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에요. 네, 네.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경기 부양이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려준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이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미국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비미국과 미국을 어떻게 좀 놓고 거래를 해야 될 것이냐, 혹은 우리나라에서 주도 업종과 비주도 업종을 어떻게 거래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연간으로 봤을 때 무게추는 비미국 쪽 그리고 비주도주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도주 쪽에 대해서는 조금 박스권 플레이를 좀 생각을 하고 주가가 약간은 빠졌을 때 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 이제 저평가됐던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다고는 하지만 이 비미국 증시가 얼마나 이제 호조를 보일 것인가 여기에는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뭐 유로존 같은 경우도 성장률은 여전히 이제 높지 않은 상황인데 비미국 증시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한 3분기 말 정도를 기준 시기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좀 바라보는 이유는 지금 미국이 작년에 성장률이 그렇게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바라보면 소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이 네. 소비에 대한 부분이 강했었는데 올해로 돌려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는 기저효과로 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베이스가 높아짐에 따라서 올해 얼마나 더 성장이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이 약간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잠잠해지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관세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게 3분기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3분기 말 정도를 기준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중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비미국의 성장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1, 2월 중국 소매 판매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재정 정책이 성장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를 좀 거두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여전히 비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는 시장이지 네. 않나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보다는 비미국 시장의 상승률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간밤만 보자면 지금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 중심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증시 흐름은 좀 부진합니다. 미증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네. 반등은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바라보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역시도 좀 자료에 썼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실적이 견고하게 나옵니다. 미국 시장 자체가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오는 시장이고 더불어서 그 근간에는 실적단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 시즌 이전에 주가가 좀 빠지거나 이익 컨센서스가 하락하게 되면은 실적 시즌에는 주가가 되려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컨센서스 대비 발표 실적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의 그림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흐름은 오늘 살짝 쉬어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좀 방어를 해줬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의 빅테크가 잘 가야 반도체주도 국내에서 선방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맞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은 반등 타이밍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은 엔비디아의 반등에 맞추어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AI 칩과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미국이 사실은 수요의 중심축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미 고점 대비해서는 빠져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반등을 시작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의 그림으로 약간은 AI 쪽과 BAI 쪽으로 좀 나누어서 바라봤을 때 AI 쪽은 당연히 엔비디아의 강세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다만 반도체에서 레거시 쪽이라고 한다면은 엔비디아와는 별개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어쨌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침체까지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도지, 정부율부 관련해서 고용시장 둔화 뭐 우려도 많지만 도지가 오히려 뭐 기술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라고도 보고 계신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 도지의 전신을 찾아보면은 네. 과거에 내셔널 퍼포먼스 리뷰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재정 적자를 감축하려는 목적으로 좀 설립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그런 기관으로 좀 평가가 되는데, 네. 이 NPR이라는 곳에서 IT라는 부분을 연방 정부의 활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효율성이 제고가 됐고 재정 적자 역시도 감축을 할 수 있었는데, AI가 이번에는 도지가 좀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게 바로 도지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뭐 3분기 말 정도 시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시기가 되면은 도지에서 재정 적자, 일단은 인력을 감축하고 조직을 슬림화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그 부분을 메이크업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강조를 할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맥락과 마찬가지로 주도주의 시간이 다시 또 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 것 같습니다. 4월 2일이 다가오고 있고 상호 관세 면제는 없다라고 강경하게 밝혔는데, 간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가에게 면제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미증시가 좀 반등이 나와줬었죠. 관세를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원하는 건 직접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 좀 네. 힌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강점을 네. 좀 미국과 협력하는 데 써라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논평을 한 것처럼, 평가를 한 것처럼 미국 내에 생산시설 투자를 많이 해라.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산 제품들을 많이 사서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무역 수지 악화되는 부분들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좀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제조업의 부흥을 꿈꾸고 있고 아직 뭐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도 상승을 좀 기대하면서 주식을 모아가도 괜찮은 시점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주도주라는 부분들은 주가가 빠져 있을 때 반등을 기대하는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은 2024년에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것들이 좀 반등을 해나가는 그림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반등을 해나가는 그림이 될 것이다. 오늘 정다운 LS증권 투자전략팀 수석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